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건 편솔로 실린더를 제어를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부터 필기도구를 지참하셔서 이면지나 A4 용지에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도면을 손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왜 그려야 되냐고 하냐면 내가 그려보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가요. 뭐부터 그리지? 어떤 거부터 그리지? 그 생각 때문에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도면 스케치 할 때 막힘없이 그릴 수가 있어요.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도면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가 공부예요. 이거부터가 학습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편솔로 실린더를 움직여 볼 텐데요.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자기유지 회로와 편솔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선하는 것도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결선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른쪽에 있는 도면을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시뮬레이터로 같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엄청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공합 회로도가 있죠. 복동 실린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2개가 있네요. 그리고 편솔 하나가 있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 봐요. 이제 공합 회로도를 구성을 해 봐야겠죠. 여기 작동기에서 복동 실린더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감지 센서에서 리밋 스위치 좌측 붙여주고요. 리밋 스위치 우측 붙여주고요. 그리고 편솔 하나가 있죠. 방향 제어 밸브에서 편솔 5포트 2위치짜리 편솔입니다. 5포트 2위치에 편솔을 붙여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끝났죠. 네, 그 다음으로 공합 회선을 해요. 분배기에서 P포트로 가고요. 왼쪽에 보시면 A포트에서 실린더 뒷단이죠. A포트에서 실린더 뒷단, 그 다음에 B포트에서 실린더 앞단, B포트에서 실린더 앞단,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인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왼쪽이 A포트입니다. 오른쪽이 B포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배선을 해봐야겠죠. 배선을 하시기 전에 가끔 리밋 스위치 접점들이 반대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선하시기 전에 리밋 스위치 접점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밋 스위치 테스트를 해주고요. 리밋 스위치 1은 램프 1번으로 갔고요. 리밋 스위치 2는 램프 2로 갔습니다. 네, 전원을 켜주고요. 네, 이렇게 켰습니다. 그럼 현재 리밋 스위치 1은 다 있으니까 램프가 바로 들어오죠.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리밋 스위치 2를 닫게 되면 램프 2가 점등이 될 겁니다. 배선을 해줄게요. 네, 전원을 켜고요. 에어도 공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유지형 버튼을 눌러봅니다. 네, 이렇게 전진을 해서 리밋 스위치 2가 닫게 되면 램프 2가 점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후진 시켜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리밋 스위치 접점에는 이상이 없는 거겠죠. 전원은 끄고요. 에어도 끕니다. 그리고 전선을 다 뽑아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실습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볼 회로는 푸시 버튼 하나로 그 릴레이 전원을 살리고요. 릴레이 A 접점으로 Y1에 신호를 주어 Y1에 신호를 주면 밸브 위치는 바뀔 거고요. 실린더는 전진을 하겠죠. 네, 배선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회로도 배선하실 때 제가 PB 위쪽 부분은 입구로 잡고요. PB 밑에 부분은 출구로 잡아요. 이건 하나의 제 방식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결선을 할 때 위에를 C로 잡아요. 윗부분을. 그리고 밑에는 A로 잡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결선이 틀리더라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포트를 A로 잡고 밑에 포트를 C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동작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동작은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배선에서 오류가 났을 때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준에 맞게 배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24V에서 PB 입구로 가고요. PB 출구에서 K1 전원으로 가네요. K1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 24V에서 K1에 C로 가네요. 24V에서 K1에 C로 가고요. 그 다음에 K1 A 접점에서 Y1으로 가네요. K1 A 접점에서 Y1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결선은 나중에 선이 많아지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학습하시면 금방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선이 끝났으니까 동작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전원을 올리고요. 에어를 켭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푸시 버튼은 복귀형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넣었다 끊으면 얘가 스스로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를 해버려요. 실린더가. 이 특성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푸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실린더가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린더의 특성이 아니라 밸브의 특성입니다. 밸브 속에 내부 스프링 때문에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요. 실린더가 후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그 다음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로 왔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회로는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유지 회로. 이 자기유지 회로는 자기 스스로 전원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동작 설명을 드리면 PB1을 누르겠고요. PB1을 누르면 K1 전원이 살잖아요. K1 전원이 살면 K1 릴레이의 A 접점들은 모두 붙게 될 겁니다. 그리고 PB1을 손으로 떼더라도 전원은 릴레이의 A 접점으로 공급이 되어 스스로 전원을 유지를 시킨다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자기유지 회로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시퀀스 제어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자기유지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기유지 회로만 안다고 하셔도 이 시험의 절반은 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유지 회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원부터는 이면지나 A4 용지에 이 회로들을 한 번씩 그려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 기초부터 하나하나 그려보고 회로도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동작 설명을 드리면 PB1을 누릅니다. K1이 살 거고요. K1 자기유지 접점에 의해서 자기유지 될 거고요. K1 A 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를 내보내겠죠. Y1에 신호를 내보내면 밸브 위치는 바뀔 거고요. 밸브 위치가 바뀌면 실린더는 이렇게 전진을 하겠죠. 네,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24V에서 푸시 버튼 입구로 가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K1에 C로 가네요. 24V에서 K1에 C로 가고요. 그 다음에 PB 출구에서 K1에 A로 가네요. PB 출구에서 K1에 A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PB1 출구랑 K1
A 접점이랑 같이 연결해 줬는데 A 접점에서 전원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출구에서 전원으로 가야 되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이 세 포인트가 다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출구에서 K1 전원으로 가셔도 되고요, A 접점에서 K1 전원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PB 출구에서 K1 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죠. 24V에서 K1C로 가고요. 그 다음에 K1A 접점에서 Y1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네, 이렇게 연결이 끝났습니다. 동작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원을 올리고요, 공합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전과 다르게 푸시 버튼을 뗐는데도 실린더는 전진해서 멈춰있죠. 현재 K1의 전원을 보시면 스스로 전원을 유지해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작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푸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K1 전원이 살 거고요. K1 전원이 살면 K1 A 접점에 의해서 자기유지 되고요.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전원은 이쪽으로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릴레이의 전원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K1 A 접점도 같이 붙게 되고요. 전기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Y1에 출력이 나가게 되고요. Y1에 출력이 나가게 되면 밸브 위치는 바뀌게 되고요. 실린더는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도면을 보시면 이 자기유지를 끊어줄 수 있는 B접점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K1 릴레이의 전원을 끌려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끌려면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K1 전원을 끌 수 있는 여기에 B접점을 넣어줘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자기유지 회로가 있으면 그 전원을 끌 수 있는 B접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푸시 버튼의 B접점이 됐든 릴레이의 B접점이 됐든 타이머의 B접점이 됐든 카운터의 B접점이 됐든 B접점을 넣어줘야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B접점이 없으니 컨트롤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워를 꺼야 이렇게 자기유지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 예제로 왔습니다. 이번엔 자기유지 회로에 푸시버튼 B접점을 PB2로 해서 K1 릴레이의 전원을 꺼서 실린더를 후진까지 시켜보는 회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단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 동작 설명을 드리면요, PB1을 누르고요. PB1을 누르면 B접점은 그냥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K1 전원은 살 겁니다. K1 전원이 살면서 자기유지 되고요. K1 A 접점에 의해서 Y1의 신호를 내보내게 되고요. Y1의 신호를 내보내게 되면 밸브 위치는 바뀌고요. 밸브 위치가 바뀌면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겠죠. 전진을 한 상태에서 PB2를 누르게 되면 접점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와 동시에 K1 전원이 떨어지고요. 자기유지도 떨어지고 K1 A 접점도 떨어지게 되어 Y1의 신호는 안 가게 될 겁니다. Y1의 신호가 안 가게 되면 편솔은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 위치는 다시 원위치가 될 거고요. 원위치가 되면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겠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동작 설명을 드려봤고요.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24V에서 푸시버튼 1의 입구로 가고요. 24V에서 PB1 입구, 그 다음에 24V에서 K1C로 가네요. 그 다음에
PB1 출구에서 K1 A 접점으로 가네요. PB1 출구에서 K1 A 접점으로, 그 다음에 A 접점에서 PB2에 B 접점의 입구입니다. B 접점의 입구 여기가 되겠고요. PB2의 출구에서 K1 전원으로 가겠네요. 전원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K1C로 가고요. 24V에서 K1C로 가고요. 그 다음에 A에서 Y1으로 가겠습니다. A 접점에서 Y1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네, 동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PB1을 누르겠고요. PB2 B 접점은 그냥 통과가 되고요. K1 릴레이의 전원이 살고요. 자기유지 되고요. K1 A 접점도 같이 붙겠네요. 같이 이렇게 붙어서 PB1을 떼더라도 자기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Y1에도 전원이 들어가겠죠. Y1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밸브 위치는 바뀔 거고요. 밸브 위치가 바뀌면서 P포트로 공급됐던 에어가 A포트로 바뀌게 되면서 실린더는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진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PB2를 누르면 접점이 떨어지겠고요. K1은 소등이 되겠죠. K1이 소등이 되면 자기유지 떨어지고요. 여기 A 접점도 떨어지겠죠. Y1의 신호도 같이 떨어집니다. Y1의 신호가 떨어지면 여기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는 다시 원위치로 되고요. 실린더 A는 다시 후진을 하겠습니다. 네,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B1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진을 하죠. K1 릴레이는 자기유지 돼서 계속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B2를 누르게 되면 K1 전원은 소등이 되고요. 자기유지도 같이 떨어지고 A 접점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럼 실린더는 밸브의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후진을 하겠죠. PB2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다음 예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의 예제는 푸시버튼 B접점으로 K1의 릴레이를 껐다면, 이번에는 리밋 스위치에 있는 B접점으로 K1의 릴레이를 꺼서 실린더를 후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동작 설명은 푸시버튼을 누르겠고요. 리밋 스위치의 B접점은 통과가 돼서 K1 전원이 살겠죠. K1 릴레이 자기유지 되고요. K1 A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를 내보내게 되겠죠. Y1에 신호를 내보내게 되면 실린더는 전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전진을 하겠죠. 전진을 하고 LS2가 닿게 되면 이 LS2의 B접점이 떨어지게 돼요. K1 전원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K1 자기유지 떨어지고요. 여기 K1 A 접점도 떨어지겠죠. Y1에 신호가 안 가게 돼요. 여기도 신호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 위치는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겠습니다. 네, 결선을 해 줄게요. 24V에서 PB1 입구로 가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K1의 C로 가네요. 그 다음에 PB1 출구에서 K1의 A로 가고요. 네, 현재 여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K1의 A에서 LS2의 C 접점으로 가네요. K1의 A 접점에서 LS2의 콤본 단자, 그 다음에 LS2의 B접점, LS2의 B접점은 노말 크로스인 NC입니다. NO는 노말 오픈 A접점입니다. NC는 노말 크로스 B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NC에서 K1 전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4V에서 K1C로 가네요. 24V에서 K1의 C 접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A 접점에서 Y1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올리고요. PB1을 누르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 릴레이 불을 잘 보세요. 네, 들어왔다 꺼지죠. 다시 보세요.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LS2를 닫게 되면 LS2의 B접점에 의해서 K1 전원이 소등이 되고요. 소등이 되면 Y1의 신호는 안 가고요. 밸브의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 위치는 다시 원위치가 돼서 실린더가 후진을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여기서 어려워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이 쉬운 개념이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4행 정도 만들고 6행 정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예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의 예제는 K1의 전원을 리밋 스위치 B접점으로 끊어줬다고 하면 현재는 실린더가 전진해서 LS2가 닿게 되면 K2 릴레이를 살려서 K2의 B접점으로 K1의 전원을 꺼서 후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동작 설명을 드리면요. 푸시 버튼을 누르고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K2 B접점은 통과가 되고요. K1 전원이 살 겁니다. K1 자유유지 되고요. K1 A접점에 의해서 Y1의 신호가 가겠죠. Y1의 신호가 가면 밸브 위치는 바뀌고요. 밸브 위치가 바뀌어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LS2가 살게 되면 LS2가 이렇게 살게 되면 K2가 살겠죠. K2가 살게 되면 K2 B접점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K1 전원은 꺼지겠죠. K1 전원이 꺼지면 K1 접점들 다 떨어지고요. Y1의 신호도 떨어지겠죠. Y1의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 위치는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원위치가 되면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겠죠. 네,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PB1이나 PB2, PB3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PB1이라고 어디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24V에서 PB1 입구로 가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K1의 C로 가네요. 그 다음에 PB1의 출구에서 K1 A 접점으로 가고요. K1 A 접점에서 K2의 C 접점으로 가네요. K2의 C 접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K2의 B 접점에서 K1 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쪽 부분을 하시게 되면 24V에서 K1 C 접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A 접점에서 Y1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LS2의 C 접점으로 가네요. 24V에서 LS2의 C 접점, 그 다음에 LS2의 A 접점에서 K2 전원으로 가네요. 그럼 NO 단자에서 뽑아야겠죠. A 접점이 NO라고 했습니다. NO에서 K2의 전원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올리고요. PB1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죠. 릴레이 불을 잘 보세요. 릴레이 불을 K1이 살았다가 K2가 잠깐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K1, K2. K1은 전진 신호고요. K2가 후진 신호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B1을 계속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PB1을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PB1을 계속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죠. 정상 동작은 아니죠, 이 행정이. 도면을 보시면 실린더 A가 이렇게 전진을 하고 LS2가 살면, LS2가 사는 시점에 K2가 살잖아요. 그럼 이 K2는 여기 떨어져 있겠죠. 저희가 푸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진을 할 때 리밋 스위치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LS2는 다시 A 접점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그럼 K2 전원은 떨어지겠죠. 그럼 K2가 다시 이렇게 B 접점으로 될 겁니다. 그럼 K1 전원이 다시 살 거고요. K1 전원이 살면 Y1에 신호가 가죠. 그럼 다시 전진했다가 LS2가 또 닿게 되면 K2가 또 살고요. K2가 살면 또 접점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LS2를 벗어나는 순간이 되면 다시 접점은 붙게 되고요. 이렇게 LS2 앞에서 다다다다다닥 하는 행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해버리죠. 완전한 동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다음 예제로 왔습니다. 이전에 도면하고 똑같지만 여기에 LS1에 A 접점을 넣어주면 아까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이 LS1 심볼은 처음 보시나요? 현재 이 LS1의 심볼은 여기 LS1이 닿아 있잖아요. 시뮬레이터에 보시면 여기 초기 상태에 닿아 있죠. LS1은 LS1은 닿아 있을 때 심볼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대신에 얘는 지금 B 접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 접점인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도면은 초기 상태에서 그려요. 초기 상태라는 게 행정이 동작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전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초기 상태라고 하는데, 도면을 초기 상태에 그리다 보면 얘를 A 접점으로 그리면 여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할 때는 이렇게 B 접점으로 도시를 하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는 초기 상태에 닿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얘는 B 접점이 아니라 A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결선을 해주겠습니다. 24V에서 PB1 입구로 가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K1C로 가네요.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PB1 출구에서 LS1 C 접점으로 가네요. PB1 출구에서 LS1의 C 접점, 그 다음에 LS1의 A 접점에서 K1 A 접점, 여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K1의 A 접점에서 K2의 C 접점으로 가네요. K1의 A 접점에서 K2의 C로 가고요. 그 다음에 K2의 B 접점에서 K1 전원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V에서 K1의 C로 가고요. K1의 A 접점에서 Y1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V에서 LS2의 C로 가고요. LS2의 A 접점에서 K2 전원으로 가겠습니다. A 접점에서 K2 전원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전의 회로랑 다른 건 여기 한 포인트 추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전원을 올리고요. 에어를 넣겠습니다. PB1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진하고 후진을 하죠. PB1을 계속 눌러보고 있겠습니다. 네, 전후진을 정확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읽어 드릴게요. PB1을 누릅니다.
LS1은 현재 다 있으니까 A 접점이라고 해도 통과가 되겠죠. 초기 상태에서는 B 접점이니까요. 그리고 K2의 B 접점도 그냥 통과가 돼서 K1에 전원 들어갈 거고요. K1 자기유지 되고요. K1 A 접점에 의해서 Y1의 신호를 내보내게 될 거고요. Y1의 신호가 가면 밸브 위치는 바뀌어서 실린더는 전진을 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LS2를 닫게 됩니다. LS2를 닫게 되면 K1 전원은 끊어지겠죠. 대신에 PB1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현재 LS1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여기 LS1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전과 같은 오동작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K1 전원 다 떨어지고요. 내부 스프링에 의해서 후진을 하겠죠. 후진을 해서 LS1이 닿게 되면 그때 LS1이 이렇게 닿게 되어서 K1이 다시 살 거고요. K1 자기유지 되고요. K1 A 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가 가겠죠. 이렇게 연속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전과 같은 오동작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편솔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편솔의 특성, 아 얘는 내부 스프링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유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릴레이의 자기유지는 꼭 B접점으로 끊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기초 기본 단계부터 회로도를 스케치를 하면서 동시에 읽어봐야 됩니다. PB1을 누르면 뭐 K1이 살고 그 K1 접점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지, 그 다음 신호로는 또 어떤 행정을 하는지 그렇게 읽으시면서, 그리고 도면도 같이 그려보면서 학습을 하셔야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